가봅시다. 이 미분이 기하적 관점이 순간 변화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있었죠.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거예요.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수로 나눈다라고 배웠었는데 이 미분의 기능이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해보니까 미분하고자 하는 대상이 항상 항등식만 갖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항등식이 정확하게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뭐 미분이니 뭐니 이렇게 뭐 응용이 되겠죠? 항등식이라는 것은 일단 해가 무한계예요. 그러면 해가 유한계인 거랑 비교를 해봐야지 항등식이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x-1 곱하기 x-2는 1. 자, 이거를 만족하는 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거의 해는 유한계입니다. 그죠? 절대 무한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x-1 곱하기 x-2는 y, 그리고 y는 변수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바뀔 때마다 y도 바뀌어줄 거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참이죠.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간에 y가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떠받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Y 순서쌍은 무한히 많아요. 이게 항등식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미분을 할 수 있죠. 근데 요딴 식은 이제 미분하면 큰일 나요. 자, 어서 오세요. 이름이 조니. 자, 어찌됐건 요 항등식이 아닌 요딴 녀석, 뭐 예를 들면 x가 1이다. 자, 요거 해가 유한계죠. 1밖에 없죠. 얘 미분하게 되면 얘는 1, 얘는 빵.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해가 무한계인 항등식만 미분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생략할게요. 결론만 알고 계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등식을 조금 이해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부터 항등식이 하나 더 등장할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를 졸라게 괴롭히던 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어떤 식을 dx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얘네가 항상 이 관계를 성립해. 이게 항등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숫자로 30을 7로 나눠보면 몫이 4고 나머지가 2가 나오죠. 그래서 30은 7이라는 숫자로 나눴을 때 몫이 4고 나머지가 2야. 항상 성립하죠. 그죠? 뭐가 성립해요? D, Q, R 요 폼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항등식이에요. 근데 다항식도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하게 이 친구는 이 D라는 녀석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머지로 인정한다고 배웠었어요. 그리고 요 나머지에 대한 이제 단원이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이게 등장할 텐데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혔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머지 정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미분 관점에서 얘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만약에 어떤 fx라는 녀석이 x의 4승 플러스 x의 3승에 x제곱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었을 거고 분명 나머지가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rx는 보통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 a와 b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야 진짜로 뭐 할까? 나눠보자 해가지고 얘로 진짜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 말고
이제 뭐 고1 관점에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새롭게 뭐 할 거냐면 미분을 가지고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야, 1 집어넣으면 Q 날아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왼쪽은 3 빼기 1 해서 2가 될 거고 오른쪽은 A 더하기 B만 남아서 일단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뭔가를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이게 겹치니까 뭘 할 수가 없죠. 이게 만약에 x-1 곱하기 x-2였으면 그 다음에 2 집어넣어서 끝날 텐데 이게 동일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항등식이 또 만들어져요. 새로운 항등식을 창조하는 방법이 미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항등식을 만들어내요. 항상 성립하는. 왼쪽 미분하게 되면 4x의 3승에 3x의 제곱에 2x 나올 거고 오른쪽 미분하게 되면은 2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에 여기 a 그 다음에 1을 집어넣게 되면 4, 3, 2 여기 싹 다 날아가고 a 해서 a가 구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a가 구해지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름이 재범이 패턴이 항상 비슷한데? 그래서 자, 뭘 할 수 있다? A도 갈 수 있고 B도 갈 수 있다. 즉 뭐냐? 야, 1을 집어넣어서 식 하나가 나왔는데 뭔가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을 식이 없어. 그래서 뭐 하자? 새로운 식을 만들자. 그게 미분이다. 미분을 하면 항상 성립하는 새로운 식이 만들어진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자, 재범이가 지금 왔으니까 한 번만 빠르게 리뷰할게요. 재범이 잘 봐요. 자, 우리가 요딴식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나오는 식을 보일 때 배웠었는데 예를 들면 요딴 거 있죠. 여기 책 펼치지 말고 그냥 봐. 좀 이따 펼치고. 요딴 식이 있어요. 요거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었을 텐데 요 a와 b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1을 집어넣겠지. 그럼 식 하나가 나와. 그 다음에는 집어넣으려고 했더니만 겹쳐. x-1의 제곱이. 그래서 새로운 식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식을 어떻게 해서 만들자? 미분을 해서 만들자는 얘기예요. 미분을 하면 항등식이 나오니까. 미분을 해봤더니 새로운 항등식이 등장하였다 해서 여기다 이제 1 집어넣게 되면 A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옆에 따라 풀기 해봅시다. 아, 그래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어요? 2.2의 기본 12까지 나간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어디까지 나갔어요? 아, 딱 여기까지 나갔어요? 13까지? 다행이네. 그럼 끝났네? 접선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복습했다 치고 지울게요. 쓱. 자, 여기서부터는 또 대단히 쉬워집니다. 어떤 곡선이 있을 거고 그 곡선을 나타내는 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곡선에 어떤 한 점을 줘요. 위치를. 자, 얘는 위치. 그러면 그 위치에 어떤 점 A, FA가 탁 하고 지정이 되겠죠. 그럼 이 A, FA에서의 접선도 결정이 돼 있겠죠. 뭐로? F'A로. 그렇다면 이 노란색의 직선을 나타내는 식도 결정이 돼 있겠죠. 자, 걔를 구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y는 m의 x-x1 플러스 y1이 직선의 방정식이고 의미를 살펴보면 너는 기울기 요 두 개는 지나는 한 점이라고 배웠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y는 f 프라임 a 그리고 x 빼기 a 더하기 fa예요. 의미를 해석해 봅시다. a는 위치예요. 요것도 곡선 위의 점이에요. 곡선 위의 점. 그리고 누구의 접선이냐면 얘는 f의 접선이에요. f의 접선이에요. 접선을 구하고자 하는 식의 대상이에요. 그 식에서의 위치.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기본, 어이구. 기본 1번 보면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래요. 1,2에서 라는 얘기는 요 도형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도형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y는 fx가 있으면 너를 만족하는 xy들이 도형을 나타내는 점들이고 이 점들을 어떻게 구합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서 쿵짝쿵짝해서 뭐 y 값이 나올 거고 뭐 2 집어넣으면 쿵짝쿵짝해서 뭐 y 값이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얘네들이 탄생한 배경은 여기에 집어넣은 거지. 즉 해란 얘기예요. 집어넣었을 때 거짓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만약 a, b가 있었으면 얘는 반드시 fa는 b가 된다 이 표현이에요. 즉 위에 있다는 표현을 하려면 대입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끊고 대입하시오 이거예요. 그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2다라는 거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a 더하기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 기울기가 4래요. 위치 알려줬습니다. 위치 알려주면은 접선도 결정이 돼 있을 테니까 y 프라임 하시면 2x 플러스 a가 될 거고 어디에서 x가 1인 곳에서 자 그러면 y 프라임 x가 1인 곳 너는 f 프라임 1이라고 써요. 그러면 얘가 2 플러스 a고 너가 4래요. 그러면 a가 이제 결정이 끝났죠. a가 결정이 끝났으면 여기서 b도 결정이 끝나고 a 빼기 b를 구할 수 있다.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자, 다 되셨나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내용 없어요. 방금 설명한 거에 다 겹쳐 있습니다. 갑시다. 기울기가 3이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2학년 1학기 문제죠. 그 y는 3에 x-2에 빼기 1. 전개하시면 답 나오겠죠? 밑에 거.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문제죠. 곡선이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곡선의 이름을 정하자. 너는 fx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양식으로 배웠으니까. 너도 이름 정해주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f' 2 x-2 더하기 f2는 접선의 식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요게 요 녀석을 미분한 겁니다.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그리고 2를 집어넣어요. x에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4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3. f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기 숫자 집어넣고 숫자 집어넣어서 전개 하시면 답 나오겠죠. 그죠? 어렵지 않다. 따라 풀기, let's go. 영광인가? 안경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향 있어요? 어. 렌즈 끼기 귀찮지 않아? 어. 안경이 편하잖아. 안경 하나 마련해요. 자, 잘 이해가 안 가신 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돼요? 응? 아,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도형이 있어요. 근데 그 도형에 나타내는 식을 일단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근데 이름을 철수 뭐 이렇게 정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F. 그렇죠? 미지수 1번 문제 풀 때도 X, 2번 문제도 X 이렇게 하잖아요. 함수도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매번 바꾸면 힘드니까 그냥 F. 자, 왜 F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든지 F로 나타낼 거예요. 이거 나타내는 흰색이 F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있으면 위치만 정해준다면 접선을 만들 수 있다요. 왜? 기울기 구할 수 있죠. F'A. 그리고 지나는 점도 알고 있죠. A, FA. 그래서 F'A 곱하기 X-A 플러스 FA가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다. 이겁니다. 이걸 나타내는 XY가 직선입니다.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대로 가면 돼요. 잘 안 되시는 분. 자, 여기서 막히면은 뒤도 계속 막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시간을 들이더라도 다 이해하고 갑시다.
음. 자, 우리 또 미분을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미분법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2번 보면 요걸 또 미분하라고 하는데 저 어떻게 미분합니까? 이러시면 자, 요러면 됩니다.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우리 x의 n승 미분할 줄 알죠? 어떻게 되죠? n의 x의 n-1승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어떤 두 함수를 미분하여라 라고 하면 각각의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더하여도 상관이 없다. 이거 배웠고 어떤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걸 미분하라고 하면 각각을 미분한 게 아니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된다고 배웠고 그리고 fx를 n번 곱한 거를 미분하여라 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내려오고 fx 쓰고 n-1승 쓴 다음에 마치 얘처럼 미분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로 곱하시면 된다고 배웠어요. 이게 우리가 배운 모든 미분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뭔지 보세요. 항상 이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봐야 돼. 함수의 이름을 정해주자. 너는 g라고. 그럼 g 곱하기 f라는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곱미분 쓰셔야겠지. y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2x-1 나오고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f 프라임. 근데 이 녀석이 어디에서의 접선? 2. 그러니까 뭐만 궁금해? y 프라임에 x에 2 집어넣은 것만 궁금한 거지. fx식 전체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y 프라임에 2 구할 수 있겠죠? 자, 안 되시는 분 30초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계산 마무리 해주세요. 응. 여기를 한번 더 보여줘. 그렇지. 근데 이제 f 프라임 a가 아니라 요 y라는 녀석은 g 곱하기 f잖아. 그치. 그럼 얘 이름을 f라고 지으면 안 되지. 여기 이름이 겹치잖아. 헷갈리니까 얘 이름을 h라고 지어주든가. 이렇게 해야겠지. 응. 와이파이. 응. 응. 왜 x에 2를 집어넣으면은 봐봐 여기 x도 바뀌어야지 2로 바뀌어야지 그지? 응. 어. 그랬으면 응. 이거 가지고 2,3씩 채우면 되는. 자 이게 누구 위의 점인지 잘 봐. 요 y지 그지? 요 y가 2,3을 치나? x가 2일 때 3이야 y 값이 그건 아니고. f 따로 넣어서. 그렇지. 자 여러분들 대단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잘 봐. 이거 봐봐. 잠깐 스탑 스탑. 여러분들이 졸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잘 봐요. 여기 있는 요 F가 두 번 등장하면은 여러분들 헷갈려요. 봐봐.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싶은 녀석은 Y야. 근데 이 Y랑 여기 있는 Y랑 이름만 같이 다른 Y거든. 이해 가셔? 그러니까 구분하려고 요것도 이름을 바꿔. H라고. 얘는 함수 이름이 H인 거야, 이제부터. HX겠지, 정확하게는. 그래서 누구의 위에 있는 거? H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거니까 여기 F라는 녀석을 쓰면 안 되고
이름이 h가 와서 h'2에 x-2에 h2는 y, 요게 직선이 되겠지. 그래서 h를 미분한 거에 2 집어넣으시고 h에 2 집어넣으세요라는 명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해. 그러니까 계속 이름을 바꿔줘야 돼. 여기서 f를 썼기 때문에 이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류가 엄청 많이 나. 여기 f 또 등장하잖아. 다른 존재거든. 존재가 다르면 이름도 다르게 지어줘야 돼. 안 그러면 헷갈리겠지. 자, 우리 반에 만약에 영광이라는 이름이 3명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 걔는? 야, 영광이 1, 영광이 2, 영광이 3 이럴 순 없잖아. 굉장히 헷갈리니까. 이름을 바꿔버리면 된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도형의 접선을 구할 것이냐? F라는 도형이야. 너네가 관측하고 싶어하는 도형의 이름을 쓰셔야 돼. 여기서는 H야. 그거 잘 생각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자, 뒤에서 어차피 또 할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도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거는 뭘 줬냐면 위치를 줬어. 근데 거꾸로 위치를 안 주고 기울기를 줘. 야, 기울기가 3이 되는 위치를 한번 찾아볼래?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울기가 3이 되는 곳은 여기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는 두 개가 있겠네? 그럼 이 두 개를 찾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자, 근데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함수는 여기 있어요. f'x, f'x. f'x에는 위치가 들어갈 때마다 기울기 정보가 다 기록이 돼 있겠지. x가 1일 때 기울기 정보, x가 2일 때 기울기 정보, x가 3일 때 기울기 정보, 그쵸? 그렇게 기울기 정보가 막 나오는데 그 기울기의 결과값이 얼마일 때가 궁금해요? 3이에요. 자,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얘도 결과예요, 얘도 결과. 통째로. 당연히 같은 거니까 당연히 결과예요, 둘 다. 근데 그 결과가 뭐일 때? 3일 때. 그러면 얘는 항등식인가요? 항등식이 아닌가요? 항등식이 아닌 거예요. 얘는 마치 자, x-1이 x-2가 0이 되는 그러한 x 찾으세요. 인 거예요. 뭐 또는 뭐죠? 1 또는 2.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으세요. 자, 여기서는 뭐죠? 3이 되도록 하는 x 찾으세요. 이 식이 된 거야. 이거를 만족하는 x 찾으세요. find x예요. 오케이? 항등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 a1과 a2가 나오겠군. 이렇게 되겠죠. 이 방정식을 풀면 해가 a1과 a2가 나올 거고, 그럼 이 a1과 a2가 분명 숫자일 겁니다. 그럼 그 숫자를 가지고 뭘 만들면 될까요? a1 프라임에 x-a1에 플러스 f(a1는 y) 이러면은 여기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럼 이 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y1 이래도 상관없지. 좀 이름을 아까 전처럼 영광이 1, 영광이 2 이렇게 짓자면 구분을 해야 되니까 너는 y1이라고 하자. 그러면 하나 더 있죠. a2에 x-a2에 플러스 f(a2) 이것도 직선이지. 이거는 y2 이러면 되지. 이해가셨습니까? 직선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x와 y 값들이 직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 두 개가 나온다. 자,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위치를 준 다음에 그냥 직선 만드세요. 근데 그 다음에는 기울기를 준 다음에 위치를 먼저 찾고 다시 직선 만드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 더 꼬은 겁니다.
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핵심인가요? 요거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항등식이 아니라는 거 인지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하고 싶으시면 안 돼. 그러면 산수하게 돼 있고 수학이 아니에요, 그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에 접하고 여기에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얘기는 그냥 기울기 준 거지. 기울기가 뭐인 거? 2인 이 위에 있는 접선을 구해보자. 그럼 요 도형이 뭔가 있었겠지. 뭔가. 대충. 그리고 기울기가 2인 곳 대충 한 두 군데 만약 이 그림이 맞다면 그냥 상상하면서 그래서 뭘 찾자? 요 위치 한번 찾아보자. A1, A2. 자, 그러면 F 프라임 X가 뭐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기울기잖아요. 얘는 의미가. 결과가 2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X는 뭐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A1과 A2가 나오겠지. 이제 이러고 출발. 그래서 F 프라임 X 하시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너가 2가 되는 그러한 X. 그러면 X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너가 마이너스 1이고 너가 플러스 1이었네.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그럼 끝났죠. 여기의 위치는 마이너스 1, F1. 여기의 위치는 1, F1. 자, 그럼 직선 구하러 갑니다. 첫 번째 직선은 F 프라임 1에 X-1에 F1에 Y. 요게 첫 번째 직선이죠. 두 번째 직선은 F 프라임, 1이 아니란다. 마이너스 1이네. 미안합니다. 플러스겠네. 이렇게. 두 번째 직선은 여기가 플러스 1일 때 X-1에 F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이미 얘는 얼마라고 구해놨어? 3이에요. 너는 3이에요, 지금. 또 계산할 필요 없죠. 그죠? 또 요거를 이제 전개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접선이 만들어진다. 자, 이해 갔습니까? 자, 따라 풀기 해볼 건데, 잘 안 되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림이 만약에, 우와, 이랬으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있을 수도 있지. 그림이 뭔지 모르잖아, 지금. 그냥 내가 막 그렸는데 우연히 일치한 것 뿐이에요, 지금. 그죠? 좋은 질문입니다. 나오지. 계산해봐도 3 나오고, 이미 우리는 기울기, 2네, 2.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2지. 3이 아니라. 2야, 2. 2예요. 잘못 썼어요. 잘 돼요? 그 접선에 식 세울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 암산하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웬만하면. 암산 안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이거 써놓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야지 실수 안 하고 빨리 여기가 정복될 겁니다.
그냥 숫자만 딱 써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느릴 거예요. 지금 처음 단계라.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 그냥 생략하고 하시고 지금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음. 그래서 F가 뭔데? 어? 함수여야 돼. 뭘 관찰할 건데? 어떤 함수? 뭐의 이름을 함수 F라고 지었는데? 함수 F라고 짓는 건 너의 의지잖아. 어떤 걸 F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없지. 그걸 봐. 너는 얘를 관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 도형? 이 도형의 이름을 fx라고 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끝이야. 얘 미분한 다음에 이 집어넣고. 어, 그 f 프라임 이잖아. 얘가 fx라며. 너가 지은 거라니까? 얘 이름을 fx라고? 그거 이해 갔어? 어. 저 도형 위에서의 접선을 놓을 거야. 어떤 식을 fx라고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맘입니다. 안 되시는 분, 자, 제가 풀이를 보니까 여러분들 풀이할 때 주의하세요, 이거. 요거까지는 오케이, 알겠어. 근데 분명히 fx라는 녀석은 내가 이름을 정해주는 거야. 내가 애를 낳는데 걔 이름을 뭐라고 정할지는 누구 맘이야? 부모 맘이잖아. 너네가 fx라고 부를 녀석을 너네가 정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것만 써놓고 어떻게 하죠? 이러면 안 됩니다. 뭐를 fx라고 부를 거냐면 너네가 얘를 fx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이 식이 fx가 되는 이유는 뭔데? 이 식의 첩선을 구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를 fx가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보세요. 여기도 다를 게 없어요. 여기 내용. 네, 기본 3입니다. 뭐가 다를 게 없냐면, 처음에 뭘 줬죠? 위치. 그 다음에 뭘 줬죠? 기울기. 근데 이 위치는 어떤 점 A라고 합시다. 어떤 점 A예요. 근데 어떤 점 A에서 이제 표현이 바뀌어요. 임의 점 A로. 자, 어떤 점 A랑 임의 점 A는 약간 달라요. 쉽게 말하면 임의의 점이라는 것은 랜덤한 A라는 거예요. 랜덤하다라는 것은 얘가 무슨 값을 가질지 모르죠. 1도 될 수 있고 1조도 될 수 있고 3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모든 수가 다 될 수 있죠. 즉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의의 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A가 뭐 1일 때만 안 돼요? A가 1일 때는 접선이 이렇게 안 만들어진대. 그러면 얘는 공식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수 있으니까 이제 표현을 바꾼 거예요. 어떤 특수한 점일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즉 1 또는 2일 때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되니까 임의의 점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임의의 점을 쉽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모든 수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모든 수 A에 대해서 접선은 이렇게 쓸 수 있다. 네가 A가 1이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문자든
K든 K제곱이든 1억이든 1조든 항상 공식은 이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의점 읽을 수 있겠죠? 모든 수에 대해서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 위의 점 t, t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그은 것도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t에 x 마이너스 t에 f t는 y. 이게 뭡니까? f x는 y 위의 t, ft에서 접선이에요. 잘 보세요. 관측하고 싶은 게 누구야? 요 도형이야. 요 도형의 위치를 알려주면 이 도형의 미분계수랑 지나는 점을 가지고 접선을 만들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요거 관측하고자 하는 도형의 이름을 명명해야지 뭐가 출발이 되겠지. F라고. 잘 생각하셔야 돼. 이 F라고 짓는 건 니들 맘입니다. 니들 관측하고 싶어 하는 도형이에요. 자, 그럼 7번 끝났고 따라 풀기 바로 해보세요. 동일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산수만 하면 안 돼. 뭐를 F라고 해야 될까? 이 생각부터 하십시오. 여기는 전개만 잘하면 됩니다. 다들 느낌을 어느 정도 이제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계산이 안 되신 분은 따로 시간 내서 하셔야 됩니다. 기본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요거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처음에 어떤 점에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는 기울기를 줬을 때의 위치 찾기, 그 다음에는 어떤 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에서 항상 되니까 이건 공식화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 어떤 점에서 그었는데 하필이면 그 접선이 어디 특수한 곳을 지난대. n, m을 지나는 도형이래. 그러면은 그 녀석을 어떻게 찾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봅시다. 보세요.
n,n이라는 위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n,m. 그럼 이 n,m을 지나는 접선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림상으로는 만약에 이런 그림이었으면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 개 정도 나오겠군. 예를 든 거야, 얘를. 항상 두 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세 개도 있을 수 있고, 그림이 달라지면. fx가 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이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러한 위치가 두 개나 있겠네? 그럼 이거를 찾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제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은 야, 임의의 점에 대해서 x, f't, x-t 플러스 ft를 하시면 어떤 t라는 곳에서의 뭐가 되냐면 접선이에요. 근데 수많은 t 값들이 있겠죠.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 그쵸? 근데 그 녀석들이 하필이면 뭘 지날 거냐면 n,m이야. 자, 그럼 만약에 t가 여기 있었어. 그럼 얘는 n,m을 지나겠습니까? 안 지나죠. 그러면 이 접선에다가 여기 n 집어넣고 m 집어넣으면 이게 참이 될까요? 아니에요. 거짓일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t가 발생해. 그럼 여기 이 식에다가 n,m 집어넣으면 참이겠습니까? 아니야. 거짓이야. 근데 하필이면 요거 있지, 요거. 여기에 t를 딱 만약에 네가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게 참이었을까, 거짓이었을까? 참이었겠지. 아, 그럼 이러면 되겠네. 내가 찾고자 하는 요 t는 어떤 t일 거냐면 수식어가 f't에 x가 n이 되고 그리고 y가 m이 될 때 요게 거짓이 아니라 참이 되도록 하는 요걸 만족하는 t겠군 하면서 이 식을 찾으면 여기 있는 t를 찾으면 이 t 값이 a1하고 a2가 짠 하고 나올 거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표현은 t를 찾는 방법이야. 지금 t를 찾는 방법은 접선을 세워요. 어떤 접선?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 근데 그 접선이 졸라게 많을 텐데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원하는 요거 찾을 거거든. 그거는 n,m을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참여되게 하는 t겠지라고 쓰시면 끝나요. 그럼 알아서 찾아지게 돼 있어. 가봅시다. 기본 오해요. 야, 여기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이건 너무 쉽지. 얘 이름을 정하자. fx라고 f't 어딘지 모르니까 임의의 점 요러면 끝나겠지. 그래서 끝났습니다. 밑으로. 어? 이게 끝이라고? 원래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잘린 건가? 아, 원점에서 글을 안 읽었네. 여기 있네, 여기. 원점에서. 여기 보니까 원점에서래. 그러면 요 녀석이 항상 원점을 지나겠냐고. 그건 아닐 거라고. 그럼 원점을 지나는 t는 어떻게 찾아? 여기에 0 집어넣고 0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도록 한 t겠지. 그러니까 t 찾기 f't가 마이너스 t 플러스 ft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t를 찾으면 이 접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고 있을까? 원점을 지나고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 찾으러 가자. 그러면 우리가 명명한 f에 대해서는 f't가 3t의 제곱일 거고 여기 3t 마이너스 t 그리고 ft는 t의 세제곱에 플러스 2겠죠. 자, 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아, t는 1이겠네. 찾았어요. t 값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t가 1인 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t가 1인 곳에서 접선을 그으면 얘는 무조건 어딜 지난다? 원점을 지날 거고 원점을 지나는 접선은 한 개밖에 없었다 이 얘기예요. 해석되겠습니까? 절대 두 개는 안 나온다.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막힌 사람? 다 됐어? 굿.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따라와주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추천하는 바는 항상 식을 쓸 때 조건제시법으로 쓰세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찾을 건지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졌어요. 자, 곡선이 두 개가 등장할 겁니다. 곡선이 두 개가 등장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하필이면 이 곡선 두 개가 접하는 순간이 있대요. 그럼 어딘가에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어딘가를 나타내는 위치를 미지수로 잡아보면 이렇게 잡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둘이 접하면 이 위치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접선이 공유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자, FA랑 GA가 같을 겁니다. 반드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FX랑 GX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X를 찾으면 그 중에서는 뭐도 있을까요? A도 있었을 겁니다. A도 있었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런 건 뭐죠? 하면 얘가 훌랄랄랄라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얘는 그렇게 돼가지고 요러한 쓰잘데기 없는 값도 나오겠지. 얘는 B인데 B도 나오겠지. 우리 관심사는 A거든. 그러니까 얘만 갖고는 요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가 힘들지. 얘랑 얘 차이를 이제 좀 더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접선이 공유되고 있으면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지 않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미분계수를 구하고 즉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가 또 같아지는 것을 또 찾아요. 그러한 X를. 그럼 그 위치 중에서는 또 뭐가 나올까? A도 포함되어 있겠지. 물론 A가 아니라 또 다른 C, D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집합과 요거를 만족하는 집합이 분명히 있겠죠. A 집합, B 집합.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집합은 A도 만족하며 B도 만족하는 집합이겠죠. 그죠? A도 만족하며 B도 만족하는 집합 중에 뭐가 있을까요? A를 샥 그려봅니다. B를 샥 그려봐요. 그럼 지금 현재 그림상에서는 A를 만족하는 집합에는 A랑 B가 원수가 있었는데, 그죠? 자, B를 만족하는 집합에는 예를 들어서 A랑 C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A예요. 둘 다 만족하는 거. 그쵸? 여기는 쓰잘데기 없이 B가 있고 여기 C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거를 찾았다면 거꾸로 뭐도 참이에요? 요것도 참이에요. 즉 FA랑 뭐도 참이죠? GA도 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참입니까? F'A랑 G'A가 참이어야 돼요. 즉 이렇게 쓰시면 이걸 만족하는 A는 반드시 어떤 A냐면 접하고 있는 위치의 A가 되는 거예요. 자, 접하고 있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함수값도 같아지는 A여야 되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지는 그러한 A여야 돼요. 그러한 A라면 반드시 이러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자, 만약에 GX가 양쪽에서 잡아당겨가지고 그냥 이 주황색이 됐다고 쳐봅시다. 직선. 그래도 성립해요. 상관없이.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도 성립합니다. 자, 가봅시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곡선. 너의 이름을 fx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겠지. 왜냐면 우린 이름만 갖고 뭔가를 했으니까. 이름을 정해줘야 돼. 그 다음에 직선. 너도 이름을 지어야겠지. 두 도형이 접한대요. 그러면 접하는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 위치를 K라고 해보자. 접하는 곳의 이름도 정해줘야 돼. A라고 하는 것도 네 맘, K라고 하는 것도 내 맘. K라고 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위치의 함수값도 같아야 되고, 즉 만나고 있어야 되며, 얘는 만난다죠? 얘는 만난다는 표현이에요. 요거 만난다. 얘는 기울기 같다. 만나면서 기울기 같으니까 이거겠지. 자, 만난다 표현했고 기울기 같다. 또 만족해야 한다. 이거 풀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뭘 찾자? K를 찾으러 갈 겁니다. Find K. 자, let's go. 자, 미분을 합니다. 미분 아니라 그냥 대입을 합니다. 2K의 세제곱에 AK의 플러스 1. 너는 7K의 마이너스 3.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하죠? 6K의 제곱에 A. 너가 7이래요. 자, 그럼 요 뜻은 뭐냐면 A는 K로 K는 A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도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자, 여기 K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K를 A로 바꾸는 거는 좀 힘들겠지. A를 K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래서 A를 6-K제곱으로 바꿔서 여기 집어넣으면 연립이 되겠지. 그러면 2K의 세제곱에 7-6K의 제곱에 K의 플러스 1이 7K의 마이너스 3이다. 요거 전개해보면 2K의 세제곱에 7K의 마이너스 6K의 세제곱에 1이 7K의 마이너스 3이다. 7K 날라가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K의 세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따라서 K의 세제곱이 1이므로 K는 딱 하나 있어요. 1. 자, 그럼 위치를 찾은 겁니다. 1에서 접하고 있었구나. 이겁니다, 위치. 그럼 이제 거꾸로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도 1 집어넣어도 참이겠죠. 그러면 여기 A 값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와요. 그래서 상수 A는 얼마다? 1이에요. 끝난 겁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한 점에서 또 접한대요. 그럼 A의 값을 또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은 접하는 위치 이름을 K라고 합시다. 선생님, 왜 A라고 안 하나요? 그럼 이름이 같은 녀석이 여기 있기 때문에 혼돈스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를 또 이름을 정해주자. fx. 너도 이름을 정해주자. gx. 그리고 나서 출발. 만난다. 그 다음엔 기울기가 같다.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만나면서 기울기 같으니까 접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풀러 갑니다. 자, 또 K의 세제곱에 AK의 더하기 3. 그리고 얘는 K의 제곱에 더하기 2. 그리고 미분해서 K 집어넣으면 3K의 제곱에 A, 2K. 그러면 A를 K로 바꾸는 게 낫겠죠. A는 마이너스 3K의 제곱에 플러스 2K. 자, 대입해서 엮어주시면 K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K의 제곱에 플러스 2K의 K의 더하기 3이 K의 제곱에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리하시면 K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K의 세제곱
2K의 제곱 플러스 3, K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지워지죠, 지금? 여기 1로 날아가고 여기 또 K제곱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는 아니 세제곱이네. 이렇게. 그러면 K의 1 집어넣으면 해네. 따라서 K는 1. 자, 이미 다른 K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점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K 값은 하나밖에 안 나와. 물론 얘 조립제법 해보면 또 다른 K가 나오긴 할 텐데 복소수 K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죠? 자, K는 1. 자,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죠? 자, 만난다, 접한다. 동시에 표현하면 만나면서 접한다. 풀어봅시다. 따라 풀기. 자, 다 되신 분은 개념 원리랑 라이트 쌤 질문 받을 거예요. 뭐 질문할지 추려보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1분 후에 질문 받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개념 원리의 확인 문제 몇 번인지, 연습 문제 몇 번인지 부르시면 되고, 라이트 쌤 몇 번인지도 부르시면 됩니다. 라이트 쌤은 이름이 기니까 그냥 쌤 몇 번이요 이러시면 돼요. 확인 문제? 개념 원리 더 없어요? 79, 80, 더 없습니까? 더 없나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분에 만나요.
몇 시에? 그래? 모르겠잖아. 싸웠다고? 그럼 얘가 T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점에서 무슨 약표? 그쵸 그렇지. 그러면은 X좌표를 알았으니까 X좌표를 알고 있으면은 Y좌표도 알겠지. Y좌표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나오죠? F랑 지중해? 맞아.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나오요? 맞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도 알고 위치도 다 알고 있어. 맨 처음에 외웠던 거. 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자, 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두 곡선이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다고 하는데 y좌표도 줘버렸어. 그러면 대입해서 참이란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빵. 당연히 참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1, 빵 집어넣으면 정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너 이름 F 당연히 해놔야 되고 그래서 정리를 조금 도식화해서 해보면 y좌표를 줬기 때문에 F-1이라고 원래는 G-1이라고 끝났었는데 같긴 같으나 뭐로 같은지까지 준 거지. 이렇게. 그 다음 표현은 F-G'의 마이너스 요게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얘를 해석해보면 마이너스 원래 1에서 이렇게 말하면 만난다였는데 얘는 마이너스 1,0에서 만난다라고 만나는 곳에 정확한 위치를 달려준 거예요. X좌표랑 Y좌표.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같다. 여전히.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된 표현일 뿐이지 달라진 건 없다. 해서 또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럼 여기 식 하나 여기서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빵인 거 하나 나왔고 요거 풀러 갑니다. 미분을 해요. 자, 왼쪽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요게 F'이죠. 그 다음에 G' 하러 가면 3의 X제곱에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둘이 같대요. 그러면 플러스 3A. 따라서 A 값은 플러스 1이겠죠.
여기다 플러스 1 집어넣으면 B 값이 나와서 A 곱하기 B를 구할 수 있다. 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따라 풀기, 렛츠 고! 자, 10초 후에 넘어갈게요. 계산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자, 다 되셨으면 넘어갑시다. 안 되신 분은 마무리 지으세요. 시간 내서. 자, 지우고, 이번엔 조금 다른 표현. 그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수학적 표현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 거라서 비슷하다는 거 느낄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의 그림은 만나는데 기울기가 같게 만난 거야. 그럼 만나는데 수직이가 만나는 것도 있겠죠.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고, 자, 여기에서 만나게 만들 거고, 접선이 있겠죠. 근데 수직이가 만날 거니까, 이렇게 접선이 하나 더 있을 거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는 y는 gx, 자, 얘는 y는 fx라고 합시다. 자, 그럼 똑같이 어디를 찾을 거냐면 여기 있는 x좌표의 위치를 찾는 표현을 하러 갈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만나는 곳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분명 fx랑 gx가 y좌표가 같아지는 곳에서 만날 거야. 그러한 x를 찾을 거야 라는 식이죠. y좌표가 같아지는 그러한 x를 찾으면 그 x 중에 뭐가 있을까? a가 있을 거야 이겁니다. 근데 a 말고 쓰레기 값도 있겠죠. 그래서 만나는 a 찾는 식이에요. 그 다음엔 뭐도 찾을 거냐면 기울기가 수직인 곳을 찾을 거야 이겁니다. 어디에서? x라는 위치에서, 즉 같은 x예요. 너 x랑 너 x는 여기도 같은 x입니다. 같은 x 좌표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그러한 x를 찾을 거야. 그 중에 또 a가 있을 겁니다.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면 만나는 a이면서 수직인 a가 되겠죠. a는 뭔데? 위치.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fa, ga and f'A 곱하기 g'A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만족하는 그러한 A는 해석이 만나면서 수직으로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돼요. 만나긴 하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그러한 곳이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A는. 그럼 뭐 두 군데도 나올 수 있고 세 군데도 나올 수 있겠지. 풀어보면. 자, 갑시다. 자, 너가 만나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네. 자, 이것도 표현할 수 있죠. 갑시다. 요 녀석의 이름을 일단 이름 지어주고 fx. 너도 이름 지어주자. gx. 이름을 일단 지어줘야 뭘 하지. 그러면 x좌표가 1인 곳에서 만나. y좌표가 한필이면 1이게 구체화된 표현 하나 했고, 그 다음 이 점에서 1,1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 만나면서 수직이다. F'1하고 G'1이 하필이면 마이너스 1이다 이겁니다. 이제 이거 풀면 끝나겠죠. 자, F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얘는 참. G1 집어넣어서 10 하나 나오겠네. A 플러스 B가 얼마다? 1이다.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F 미분 3의 X제곱 G 미분 2의 A에 X의 플러스 B 그리고 1 집어넣어요. 그럼 3 곱하기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자, 두 개 연립하시면 끝나겠죠. 근데 얘는 3에 이렇게 보셔도 되지. A 더하기 B의 가로 닫고 마이너스 1. 너는 통째로 1. 그럼 A 값 바로 구해지죠? 그리고 뭐 대입하시면 이제 A, B 구할 수 있다. 자, 따라 풀기 렛츠고. 뭐가 안 되나? 에헤이. 만난다는 거 어떻게 해? 이러면 되지. 만나는 곳이 A라면 FA랑 GA랑 같아야 돼. 왜? 만나면 Y좌표도 같을 테니까. X좌표도 같고. 그리고 A에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뭐면 돼? 마이너스.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석하면 만나면서 수직이네. 그럼 이 두 식만 표현해 주면은 만나면서 수직인 그런 A들인 거야.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은 위치를 주고 그냥 간 거야. 자, 얘는 뭐야? 1,1에서 만난다 표현이야. 그 다음은 1에서 수직이다 표현이야. 그 두 개를 풀면 된다고. 왜? 거기서 알려줬잖아. 만난대. 여기 위에서 1,1에서 만난다고 얘기해줬으니까 한 거야. 그냥 그대로. 그리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인 거 표현한 거야. 끝이라고. Let's go. 자, 슬슬 마무리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롤의 정리.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얘기는 뭐냐면 함수값이 같대요. 어디에서? A에서 그리고 B에서 어떤 의미의 점이라고 해봅시다. 만약 같은 점이 있는 점, 그 같은 함수값을 만족하는 두 점 있다고 해봅시다. FA, 따다다다다, GA, 아니 GFB. 여기는 B, FB, A, FA. 높이가 같대, 높이가. 자, 만약에 높이가 같으면, 그리고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고, 높이가 같으면 얘가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죠? 그러면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A, B 사이에. A, B 사이에. 오케이?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일반화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요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이 있겠죠? 기울기가 얼마? 높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0이겠지. 평균 변화율하고 같아지는 기울기가 무조건 있다고요. 오케이? 자, 얘는 그림을 뭘로 만든 거냐면 텍스트로 만든 거기 때문에 텍스트가 있어서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 있어서 텍스트가 있는 거야. 얘가 먼저라고. 얘를 떠올리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한 거야. 텍스트를 외운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로레 정리를 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로레 정리는 뭐에 대한 질문인 거죠? 뭐에 대한 정리입니까? 기울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기울기에 대한 정보입니다. 질문이고. 자, 기울기가 있냐 없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로레 정리를 써야겠군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가봅시다. fx가 있는데 요 구간에서 로레 정리를 이거는 그냥 로레 정리 쓰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발동이고 자시고 없어요. 로레 정리 쓰면 되겠지. 그러면 그림 그려야겠네. f-1은 얼마지? 집어넣어 봤더니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됐고 f3은 얼마지? 봤더니만 마이너스 2에 얼마야? 9, 3, 4, 12 그러면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1, 10이니까 마이너스 6 그럼 쌤 마이너스 1일 때도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3일 때도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이네. 그러면 두 구간을 잇는 여기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도록 하는 곳이 요 사이에 적어도 한 개는 있지 않겠냐 이거야. 얘랑 나란한 게.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0인 걸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0인 거.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도록 하는 위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거기서 값이 얼마 나와야 돼? 0. 즉 이걸 해석해 보면 순간 변화율이 x에서 0이래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x 위치를 찾는 식이다 이거야. f'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를 찾는 식. 오케이?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그럼 찾으러 갑시다. 미분으로 해.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나오죠. 네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는 얼마? 1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는 1이라는 위치에서 기울기가 0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C 값은 1이다. 이 C가 뭐냐면 위치를 말하고 어디에서 0인지. 자, 위에 보면 로레 정리가 글로 나와 있어요. 뭐였냐면 이 구간 사이에 어딘가에서 F'C가 0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다 이거예요. C는 이 구간 사이에. 그 위치의 이름을 하필이면 뭐로 잡아버린 거야? 이 사람은 C야. 이해 갔어요? 로레 정리에서 C는 평균 변화율이 0이,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위치예요. 이름을 C로 잡은 겁니다, 지금.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신 분? 없으신 것 같네요. 금방 나왔죠? 이해만 됐으면 여기 금방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값 정리인데, 이제 평균값 정리를 배우게 되면 로레 정리를 갖다 버리게 돼요. 자, 이 칠판을, 여러분들, 칠판을 이렇게 회전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림이. 네. 새롭게 위치를 잡고, 이 그림이 이렇게 뭔가 돼 있었겠죠. 그러면 요 두 점을 잇는 요 기울기랑 같아지는 지점이 반드시 적어도 한 곳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균값 정리예요. 즉 평균 변화율하고 평면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x값이 반드시 이 집합의 개수가 적어도 1 이상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x값의 집합이죠. 그 원소가 개수를 세보니까 한 개 이상은 무조건 있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자, 다시. 어느 지점이 있습니다. A와 B예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미가 라면 여기 연결을 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 생기겠죠? 이 평변하고 같아지는 곳이 한 군데는 무조건 생겨요. 이렇게 가더라도. 어디에서? 여기에서. 반드시 순간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 같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C. C가 한 개 이상은 있다. 세보니까.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C라고 불러요. 그 위치의 이름을 C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어디 구간 사이? AB 구간 사이. AB가 뭔데?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구간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균 변화율 이렇게 쓰니까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러면 끝나요. 그냥. 그럼 저걸 만족하는 뭐를 찾자? 나는 관심사가 C니까 이걸 만족하는 C를 찾자. 이렇게 쓰시면 끝이죠. 조건제시법으로. 자, 평균값 정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평균값 정리는 f1 빼기 f-2에 1 빼기 2랑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 같도록 하는 그러한 C 찾기 이겁니다. 끝. 숫자 집어넣어 봅시다. f1은 4 빼기 1이니까 3, f-2는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 3이겠네. 여기 3. 그러면 요 값은 2네요. 자, f'C는 2C 더하기 3이죠.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그래서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순간 변화의 1이랑 같아진다.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자, 다 하셨으면 수업 정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